네, 목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통해서 두 분께 시장 점검 받아볼게요.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체크리스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열어볼게요. 자, 대만 강진 소식이 있었죠.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커져가는 시점인데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도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먼저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어제 대만의 강진 소식, 이 여파 어떻게 될까요? 네, 큰 규모의 이제 피해는 없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웨이퍼들에 대한 이제 피해는 좀 규모에 대한 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인텔도 어저께 그 마이크론도 시간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약간은 좀 오히려 막 크게 좋은 점은 없다 한들 그래도 투자자들의 심리에서는 이제 마이크론의 상승세를 봤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에 따른 좀 반도체 기업들에게 좀 훈풍이 오늘 약간은 불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일단 대만 이 사건만 보고 이제 뭐 반도체 전체 업황이 다시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너무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무리겠지만 일단 지금 좀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조정이 들어간 기업도 있었기 때문에 이 계기를 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계기가 약간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간밤 TSMC도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이 돼 있잖아요. 1%가 넘게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된 거 보고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어느 정도 훈풍은 오늘장에선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 주셨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그 공급망 우려에 대한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약간 앞선 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투심으로 작용을 해서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마이크론 상승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크게 우리가 뭐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막 공급망 우려가 계속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좀 더해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조정을 받는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마이크론 상승에 힘입어 네.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좀 특징이 지금 하이닉스 관련 밸류체인보다 지금 삼성 밸류체인 기업들이 좀 더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유리기판을 비롯해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제 특히나 이제 피롭틱스가 대장 역할을 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어제 또 새로운 막 종목군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네.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를 좀 이어서 바톤을 터치받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오테크닉스가 또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 기업들 중에 삼성 밸류체인을 확실하게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 종목군들은 사실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HBM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못 올라온 거는 그러니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한미반도체 올라오는 만큼은 못 올라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삼성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축의 이동이 보이더라고요. 하이닉스 그 밸류체인 관련보다는 삼성전자 향으로 좀 가는 모습 보여지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관점이세요? 지난번에 3월 말이었나요? SK 하이닉스 17만 원 갔다가 15만 원으로 좀 뚝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 말씀 주시고 네. 계속 갔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눌렸어요. 근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삼성전자 쪽으로의 집중도가 높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먼저 간 건 맞습니다. 예.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HBM 납품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먼저 양산한다라는 점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하이닉스 움직일 때 사실 삼성전자가 덜 움직였고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도 뭐 못 사신 분들은 사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저는 올해 충분히 20만 원 돌파하고 2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둘 중에 어떤 거를 굳이 보자라고 하면은 저는 삼성전자에 좀 한 표를 드리고 예. 싶어요. 왜냐면 어제
하이브리드 본딩 그 개발 이슈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 쪽, 그러니까 밸류체인만 놓고 보면은 하이닉스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미 올라서. 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역시나 피로도를 느끼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팔고 싶죠. 네, 팔고 싶죠.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23년도 1월에 15,000원대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텐베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있다. 신규 접근하기엔 부담스럽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자. 이런 쪽으로 좀 수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커져가는 이 시점에서 반도체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좀 덜 오른쪽을 찾아서 보자. 그쪽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소부장 바라보자 말씀 주셨는데 대표님은 어떤 시점이실까요? 원체 반도체 긍정적으로 네. 보고 계시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한 뷰도 궁금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까지 짚어주신다면요. 저도 의견이 약간 비슷한데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이 굉장히 같이 상승세를 좀 이어갔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는 수율도 그래도 제일 잘 하고 있고 앞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그게 이제 실적으로 작년 4분기에 어느 정도는 약간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내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증폭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이번에 이제 5분기 만에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SK 하이닉스는 작년에 이런 기대 심리를 확 보여줬는데 이번엔 삼성전자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세론으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HBM 시장도 계속 확장하는 국면이고 지금 2분기 때는 낸드에 대한 부분도 흑자로 전환할 거라는 얘기, 뭐 디램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기업용 SSD 쪽도 계속 지금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번에는 세론보다는 다음 실적은 그럼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네. 초점을 맞춰서 그 기대 심리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신규 접근을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살짝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 두 가지의 방향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장기적으로 갈 거를 생각하면 내가 보유할 걸 생각하면 지금 이 가격에서도 그냥 한번 붙어보자. 예. 눌릴 거를 예상하고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나눠서 들어가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나는 정말 안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거를 대비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가 보자. 그럼 다음 주. 그렇죠. 추이를 좀 보고 들어가 보자 하는 이쪽 약간의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 실제로 관련돼서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이 훨씬 좀 그러니까 너무 고공행진하고 있는 기업들 빼고는 중소형단 종목들에서는 좀 더 매력적인 자리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삼성 실적 기대가 좀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미 좀 선반영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5조 초반만 나와도 이거 어닝 쇼크라고도 볼 수 있는 네. 거고 6조로 나오면은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뚜껑을 열고 확인하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좀 커져가는 것 같아서 이거 지수 자체의 하방 압력을 좀 키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은 선물 시장만 두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좀 우리나라 전체보다는 삼성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집중도가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되살리겠다, 좀 살려보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고요. 삼성이라는 그 기업에 제한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투자 매력도가 저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뭐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일본처럼 밸류업 가동 후에 종목들이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금방 또 꺾어버렸어요. 물론 모멘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 개선세는 좀 나타나지 않고 있고 환율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삼성전자의 유입이지 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유입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뭐 금리에 대한 부분 오늘 8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진 않을 거다. 네. 대신에 물가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그래도 좀 방어적인 흐름이 나와주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좀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하기보다는 현금 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가져가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럼 아까 반도체 관련해서 좀 덜 오른 소부장 찾아야 된다 말씀 주셨잖아요. 삼성 관련해서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덜 오른 종목들은 아니지만 일단은 탄력적으로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CXL 하면은 SK 하이닉스 쪽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같이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면 딱 CXL이 또 이제 HBM에서 밀렸지만 CXL은 우리가 더 빨리 나가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여준 쪽인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엑시콘이라는 기업 그리고 네오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약간은 고가권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을 반영을 했을 때는 어쨌든 더 가는 종목들이 좀 가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방어해주는 흐름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탄력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CXL 관련주들 지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엑시콘, 네오셈 말씀 주셨습니다. CXL 관련해서 종목 받아봤고요. 자,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선물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어제 대량 매도, 그 흐름을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네. 말해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2조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1조 2천억 정도 판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뷰 자체는 옵션을 보면 콜옵션도 누적을 매수 쪽으로 보고 있고요. 콜옵션 쪽으로 보고 있고, 네. 기관은 반대예요. 풋옵션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관과 약간 외국인 간의 시소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랑 이제 하이닉스 실적 이걸 전후로 해서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실현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되냐 뭐 이렇게까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콜옵션 매수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네. 지금 어느 정도 덜어내야 되는 시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만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 아까 네. 이오테크닉스 말씀 주셨고요. 또 있을까요? 네, 저는 이오테크닉스랑 HB 테크놀로지 좀 HB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데요. 네, 좀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밑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 상한가 기록했는데 네. 아마 삼성전자와 저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 쪽입니다. 유리기판 검사 장비 쪽인데 과거에 테크윙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매칭이 되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본부장님의 종목으로 들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오랜만에 건설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발 훈풍. 근데 과연 훈풍으로 작용이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 자, 대표님, 사우디에서 약 9조 6천억 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원체 건설주는 소외된 채 흘러가잖아요.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에 좀 우려도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 소식이 주가 좀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해줄까요? 저는 아직은 힘들지 않을까. 아직은 아니다. 솔직히 보고 있고, 물론 직접적인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건설업 중소형주라든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업들까지도 좀 투심이 살아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설에 대한 일단 업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2차 전지도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는 터널을 다 지났다 하지만 테슬라 또 인도량 안 좋게 나오니까 더 빠지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업황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는 결코 우리가 일회성 수주가 크게 나왔다고 해서 이 업황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건설업 쪽은 좀 업황 둔화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어저께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올라오지만 결국 윗거리를 크게 엄청 길게 달았어요. 달았어요. 근데 결국엔 그만큼 매물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기업들은 매물이 또 많이 있는 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빠지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런 대기업들은 그래도 기다리면 올라가겠지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매물 소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도 봤듯이 약간의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주가 있는 기업들은 지켜볼 만하긴 하지만 급하게 매수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호재임은 분명하나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뒤엎을 만큼의 힘이 있지는 않다. 이 관점으로 봐주신 거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제 이 사우디발 호재 어떻게 네. 보셨나요? 건설주 힘이 될까요? 뭐 대표적인 세론으로 좀 어제 윗골이 달았다 오히려 이렇게 세론이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지금 추세를 되돌리고 어떤 그런 부분을 하기 있어서 그냥 이 소식 하나 가지고는 이제 움직일 만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금리나 후퇴에 대한 우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거기서 수급이 이동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지금 어제 파월 의장 얘기 보니까 결국에 입장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확인해보고 하겠다. 그리고 신중한 그 신중하게 스탠스. 하겠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올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재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파월 의장은 일단 올해 금리 인하를 하고 싶긴 한데 약간 뭐랄까 이게 지금 금리 인하 했다가 다시 물가가 오를까봐 그게 겁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이쪽 플랜트 쪽 그리고 이쪽 건설 쪽은 대표적인 시크릿컬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회복이 되는 모습, 이쪽 건설 쪽이 회복이 되는 모습, 그럼 부동산이랑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PF 관련해서 이슈가 진정이 되고 태원건설부터 시작한 이 이슈가 지금 만약에 4월, 5월 중에 뭔가 계속적으로 악재가 나온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사이클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로 전환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하지만 주가 자체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자리임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PF 관련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이슈가 어떻게 진정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들어가줘도 늦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좀 4월 위기설 막 있잖아요. 그쵸. 확인하고 가야 된다. 네. 근데 저가 매력은 노려볼 수 있으나 그렇게 네. 매력적이진 않은 자리. 그럼 그렇죠. 종목을 뽑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네, 굳이 얘기를 한다면, 예. 굳이 얘기를 한다면 PF와 조금 약간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지금 HD 현대산업개발 이런 지금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빠진다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이제 네. 정말 계속 가니까. 진짜 한 달 전에 네. 이야기했었는데 지금도 가고 있는 종목들이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예. 계속 조정받아서 바닥권 다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움직이기 쉽지 않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예. 오히려 지금 건설보다는 좀 다른 쪽을 보시고 요거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뽑아 삼성 엔지니어링, HDC 현대산업개발 말씀 주셨는데 우리 대표님도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저도 뭐 비슷해요. 이번에 비슷하신가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GS건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모멘텀이 작용이 되는 종목 군단들이잖아요. 이 네, 소식에 네. 엮여 있는. 네. 예. 그런 종목들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면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업황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도 봐도 아직까지는 고개를 들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고 이 소식이 나왔다고 해서 중소형 건설주들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제 투심이 좀 작용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만 지금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언급 주셨고요. 우리 세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최근에 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전일장에서는 해운주 그리고 방산까지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 시점 투자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본부장님, 네. 어제 흥하해운, 흥구석유 거래대금 강하게 실리면서 급등 나왔었거든요. 지금 반도체 들고 있지 않다면 이쪽에서 좀 재미를 볼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좀 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변동성이 일단 큽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사실 상승 나왔다가도 하루 만에 다 빠질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외부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외부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게 뭐 이렇게 그때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처럼 그렇게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나요? 그렇죠.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처음에 한번 매를 맞을 때는 아픈데 이제 두 번째 맞을 때는 약간 조금 덜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때처럼 다시 사이클이 간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는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지. 이거는 이제 좀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분들
좀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하셔야 될 거지 이거를 좀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기는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이다 말씀 네. 주셨고 그럼 보유자들 정리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보유자분들은 올라왔을 때 이제 좀 비중을 네. 낮추시거나 탈출하시는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보수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원체 변동성도 커서 투자하실 때 좀 예의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해운주 그리고 뭐 유가 관련해서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보세요? 네, 저도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국제 유가 지금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긴 하지만 지금 시장이 결국에는 시장이 별로 안 좋거나 불안할 때 이쪽 관련주들에게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소식이 나온 게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네. 반복되던 이슈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 있다라는 분들은 짧게 수익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만 보고 내가 이 종목으로 해서 어떻게 좀 수익을 크게 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위험성은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타성으로 약간 테마성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 안에서도 이게 만약에 시장이 불안해져서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온다 한다면 이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좀 네.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 해서 좀 계속 지켜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의 방산주는 뭐 쉼없이 가잖아요. 풍선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나는데 연일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럼 방산주는 지금 기보유자 사도 네. 될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이제 비중 축소 시점인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은 지금 시장이 약간은 불안하니까 챙길까요? 네, 차익 실현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차익 실현하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 남겨두시고 차익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뭘까요?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지금 고가권 종목 중에서 이제 S&T 다이내믹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살짝은 지금 좀 구간을 주지 않을까, 수익 구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보고 있고 만약에 시장 불안해져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고조돼서 방산 중소형주들까지 혹시라도 수급이 간다라고 한다면 네. 뭐 빅텍, 스페코, 휴니드 이런 종목들도 그냥 한번 지켜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S&T 다이내믹스 말씀 주셨고요. 휴니드, 스페코, 빅텍까지 좀 흐름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도 짧게 여쭌다면 방산주 원체 좋게 보시잖아요. 네, 어떤 종목 바라보시는지 지금 현 시점 이제 기보유자들은 못 사겠죠? 아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사도 저는 돼요? 현대로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올 때마다 현대로템 얘기하고 있는데 네. 하나시스템이랑 현대로템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 현대로템이랑 하나시스템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말씀 주셨고요. 종목들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